네, 반갑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근데 0.09% 올랐어요. 사상 최고치라고 하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사상 최고치. 자, S&P 500 역시 사상 최고치. 멋집니다. 자, 다우지수는 0.43%. 자,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마감이 돼서 분위기는 좋은데,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조금은 부담 요인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참고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우리도 만기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은 약간의 불확실성들이 있죠. 다음 주에는 CPI 지표 발표가 있지만 일단 금리에 대한 결정은 동결할 것으로 FOMC에서 일단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관세 협상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분위기는 일단 좋게 끝났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에 큰 폭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적인 부분들의 변동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들 살펴보시면 기대감이 전부 다 엔비디아, 그 다음에 미국의 주가 상승 이런 쪽, 그 다음에 국내 증시 5,000포인트 간다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중에 종목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로 NHKCP가 더블 주가 상승했다.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결제 관련 종목인데, 이 KCP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크게 먹고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주가 한번 많이 떨어졌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형태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부분들 어쨌든 법제화돼서 추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어떻게든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경우에 관련 기업들, 특히 이제 결제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KCP뿐만 아니라 다날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빌리언스 이런 거 있죠. KG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군들, 결제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승세를 볼 수 있고, 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은 약간의 부담감은 요소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좋긴 좋은데 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 급등, 요즘에 좀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몰리는 현상,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너무 오른 종목에 장밋빛 전망을 너무 갖다 이렇게 유입을 시키게 되면은 부담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CP는 지난달 11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완료했다. 그래서 이제 명시상부한 스테이블 코인의 관련주도 포함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급등했어, 뉴스에 나왔어,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 그러면 약간 조심해야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첫 4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4조 달러.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지금 사상 첫 3,000조를 넘어섰다. 사상 처음은 아니죠. 전체 시장이 3,000조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하나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팔아도 엔비디아 하나 못 산다는 얘기죠. 이 미국장이 크긴 큰가 봐요. 그죠? 자, 엔비디아가 이제 4조 20억 달러 기록하면서 4조 달러 선을 돌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종가로 4조 달러 돌파했다. 자, 물론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도 변화 요소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흐름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좀 올랐죠? 엔비디아가 0.75% 올랐고 반도체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움직임들이 고가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야말로 진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장기적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놓고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냐? 네. 코스피 연고점 경신에도 증권가가 더 간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가네요. 그죠? 네, 증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상승이고요. 아직 개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제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더라도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죠? 네, 망설이는 사람들.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 한쪽에 쭉 빠져가지고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직까지는 대기성 자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성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마지막 피날레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기관 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를 통한 주가 상승,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는 단계 남았는데 개인들이 들어오는 단계에서는 주가 한 번 더 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튄다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완만하게 장기적 상승을 끌고 가려면 조정을 한번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싼 가격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올라가는 게 좋긴 좋은데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켜가지고 분위기를 더 달굴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조정을 받게 한 다음에 싸게 들어갈 것인지는 봐야 되죠. 자, 증권가에서는 이제 올해 3천 넘게 어렵다라니 큰일 났다라더니 이런 얘기 있었는데 바로 또 예상치를 바꿔줍니다. 주가 올라갈 때 얘네들이 하는 그건 당연한 행동들이겠지만 자, 이 코스피 상단을요 3,400으로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에서는 3,550까지 수정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올 연말에 4,000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약간 조심을 해야 되긴 하는데 증시가 잘 가고 있으니까 조심은 하긴 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가는 걸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략은 일단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유지시켜서 진행을 시키되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때는 이번에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신용이 많이 늘어난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공매도도 대기 중인 자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치고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신용과 공매도의 콜라보레이션은 굉장한 주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죠. 단기적인 어떤 급락. 그래서 거품 빠졌나? 이런 뉴스 나오면서 주가 던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 차익 실현에 거의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할 생각이긴 한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나면 포트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큰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좌가 워낙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팔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찝어가지고 팔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전체 통으로 팔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깊게 한 번 정도는 흔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이라 주가 조정 나오면은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매수를 한다는 것도 현금이 준비돼야지 가능한 거고 물려버리면은 또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반대 매매에 털리는 수가 있죠. 즉 상승하는 장세에서 털리게 되면은 그것만큼 열받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쪽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네. 증시가 계속 오니까 요즘에 암호화폐, 네. 위험 자산 선호 현상, 비트코인도 계속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죠. 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3천 달러 사상 최고가 또 경신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K방산, 부품 국산화는 시급한 과제에 있다. 자, 지금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감도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산화율이 90%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현대로템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쳐주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국산화된 그 부품의 국산화율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런 요율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해외 부품 의존도가 높으면 무역 장벽 등
대외 변수 영향이 커서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국산화율이 높게 되면 공급망 관리에 이점이 있다. 이런 거죠. 해외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납품이 지연된다든지 등등 얘기가 나오게 되면 힘들죠. 그래서 국내에서 통제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것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항공 엔진 이런 부분들 엔진 쪽 다루는 기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 역시 미국 G사의 제품이다라고 되어 있죠. 외국산 항공 엔진은 성능 개량이나 파생형 개발에 한계가 있다. 즉 이걸 개발해 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만든다든지 등등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이 걸릴 수가 있고 수출할 때 제약이 많아요. 야, 니네 우리 기술 가지고 수출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중요 반도체의 어떤 그 특정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 제품을 이제 중국에 팔아먹을 때 미국산 기술이 들어있으면 못 팔아. 이런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이런 거에 많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들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부품이죠. 부품, 소부장을 봐야 돼요. 이게 방산주의 소부장 이렇게 봐야 되죠.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장비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국산화되는 거. 자, 예전에 이제 일본이 수출 제한 걸었을 때 우리 국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국산화시키는 모습 보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는 방산주보다 방산 부품주 이런 쪽 관심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 좀 빼고 주세요. 국장 몰려간 투자자들. 삼전 뺀 ETF에 반했다. 야, 증권사에서 전략적으로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빼버리는 거죠.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 길어지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스피 200 초대형 제외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EX 탑. 자, 즉 이 시총 상위 쪽에 있는 그런 대형주들을 빼고 가는 거,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즉 삼성전자가 빠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다른 것들이. 그래서 삼성전자를 빼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하이닉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KB금융, 네이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이제 막 올랐던 그 조방원 쪽 이런 쪽들도 많이 담겨져 있겠죠. 자, 그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 이쪽의 수익률이 26%였대요. 코덱스 200은 9%밖에 안 올랐는데 이 ETF 코덱스 200 EX 탑이라는 이 ETF의 수익률은 26.28%가 늘어났다. 와, 이거 레버리지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상승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안 가는 건 빼고 잘 가는 것만 집어넣자 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인 종목을 제외한 것으로 사실상은 삼성전자만 뺀 코스피 200이다. 왜냐면 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려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 못하고 또 내릴 때는 또 이제 많이 내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방향성을 타게 되면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을 제외한 ETF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정도면 삼성에서 뭔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그런 그 콩고물을 좀 던져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상황이고요. 자, 뉴욕 증시 상황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죠. 뉴욕 증시 관세 불확실성에도 낙관론이다. 관세 불확실성 계속 있어요. 자, 8월 1일부터 진행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브라질산 수입품 관세율을 50%로 인상하겠다라고 위협하고 브라질도 이에 50% 맞불 관세.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면 트럼프가 타코죠, 타코. 도망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너희들에게 반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전 세계도 지금 바로바로 협상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바로바로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자, 잘 생각해 봐라. 지금 우리가 니네한테 물건 안 팔면 너희가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전 세계가 안 팔면 어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연맹을 연맹을 만들어내지 않았지만은 은근하게 그냥 눈치로 서로 보고 있는 거죠. 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서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대충 보고 있는 거죠. 야 니네가 강하게 나가면 우리도 강하게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트럼프가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위협 어떤 수준들이 상당히 많이 체감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관세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주가 올라가 버린 상태. 자 어차피 니 또 도망칠 거잖아. 어차피 충격 없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물론 품목별로 또는 업종별로 상당히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고, 또 미국이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전통 기업들,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서로 관세 매겨가지고 아주 폭탄 만들어서 그냥 우리 것만 쓰게 만들자 그러면 괜찮겠죠. 괜찮겠죠. 근데 이게 글로벌 이잖아요. 회사가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 하나 독자적으로 또는 어느 국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중국과의 협상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런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꼭 승리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게는 더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 불확실하긴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긴 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미국이 또 양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국가들도 어느 정도는 희생을 감수하고 가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마음 먹고 못 받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무조건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정이 되고 해소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불확실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계속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요즘에는 뭐 증권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증권주들이 이제 뭐 삼중 호재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 포지션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증권주 삼중 호재 랠리 지속, 요거는 뭐 아시지만 NH투자증권 이거 팔았는데 올라가 신고가 유한타증권, 한국금융지주 뭐 계속 올라갑니다. 얘네들 뭐예요? 지금 자사주 의무 소각,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관세 무풍, 관세랑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증시가 계속 올라가. 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뭐 이거 주가가 올라가면 증권주도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증권주들의 랠리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근데 나올 건 다 나왔단 말이야.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세제 혜택, 이 3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되어 있는데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나오고 다 나왔고, 원래 증권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죠. 이제 지금 시장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뭐 급등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과열에 대한 우려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다. 이제 증권업의 저평가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의 재료의 노출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제는 기대감 소멸로 진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 증권주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증권주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적당한 차익 실현이라거나 그런 부분들, 또 이 조정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적당히 주의하면서 가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상승에는 계속 유지를 시켜서 동참을 하되 변화가 생길 때 누구보다 빠르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항상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따라가시되 조정에 대한 빌미, 조정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적으로 물밑 작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생겼을 때 단기적 변동성에 크게 다치지 않으려면 항상
상황이 바뀌면 나는 다른 쪽으로 대응할 수 있어 라는 유연한 마음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또 후끈하면 네, 오후에 조금 차익 매도 나올 수 있어요. 수급 동향 체크하면서 변환점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만기일과는 또 다른 수급 동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서서히 여러분들 시장에 녹아드는 모습들 확인하시고 꼭 수급을 체크하시고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네,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수익도 빵빵 터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